세타 카라하시초에 있는 바로 카라하시라는 다리입니다. 바로 일본 최초의 다리입니다. 그리고 일본 최초의 다리이자 일본에는 이제 그 3대 그 명교가 있는데요. 세계 가장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카라하시가 되겠습니다. 이 카라하시는 백제가 660년에 이제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623년에 다시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본에서 대규모 파병을 합니다. 약 한 32,000명의 병력이 1,000척의 배에 배를 동원해서 이제 백제를 구원하러 이제 한반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. 그래서 백제의 그 지금의 어떤 전북 부안의 동진강, 그 당시에는 이제 백강이라고 불렀습니다. 백강에서 이제 나당 연합군과 이제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. 그 싸움에서 결국은 일본군이 패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백강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그 백제 유민들이 그 당시에 뭐 그 추산으로 약 한 20만 명이 일본으로 그 남은 배에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당시 그 38대 텐지 천황은 이 나당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염려해서 아스카에서 수도를 이쪽, 그 당시에는 여기가 오우미라고 불렀습니다. 오우미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백제 유민들도 이쪽으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온 백제 유민들이 바로 세운 다리가 바로 이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로는 이게 이제 세타가와 그러니까 세타가와 이 카라하시, 여기 이제 당자가 붙어 있는데요. 원래는 이것이 당자가 붙은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당자로 바뀌었고요. 그 전에는 우리 한국 할 때 그 날 한자가 써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한자는 일본에서 바로 백제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한교, 그래서 이제 카라시 이렇게 불렀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 있는 그 한나라 한자가 거의 대부분 당나라 당자로 다 바뀌었습니다. 그것은 일본의 뭔가 그 한반도의 잔재를 이렇게 좀 지우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 다리는 원래는 지금은 요거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오하시, 그 다음에 코바시, 이제 2단 나뉘었는데 원래는 하나의 다리였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. 그래서 그 다리의 모양, 다리가 그 전략적으로 중요도도 굉장히 높았지만은 그 다리의 그 모양과 그 다음에 주변의 경관이 너무나 그 풍치가 있고 멋있었기 때문에 그 이곳 오미에는 8가지 절경이 있었는데요. 절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절경을 오미 8경이라고 불렀거든요. 그 오미 8경 중에 하나가 역시 여기 가라시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다리가 이제 일본의 3대 그 유명한 다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, 또 이제 이 가라시를 밑에는 세타가와 흐르가 있고 세타가와를 따라서 이제 길이 나 있는데요. 이 길이 또 일본의 그 100대 명선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더워서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닙니다만은 이곳은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하고 또 경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일본 서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. 카라하시를 차지하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. 그래서 이것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온 말이었습니다.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카라하시는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거죠. 자,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헤이안 시대 이후에 이제 가마쿠라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에서 에도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. 그때가 이제 일본의 최대 혼란기였죠. 그리고 전쟁이 가장 많은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그 전국 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토쿠가와 이에야사가 그 이제 뭐 일본에서는 그 세 영웅이 그 할거를 하던 시대였는데요. 그때 이제 처음에 천하를 제패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죠. 오다 노부나가의 본성이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라시를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저치라는 곳이 있고요. 그 아저치에 이제 오다의 본성이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
쉽게 말하면 오다의 모든 어떤 병력과 이런 물자들은 이 다리를 통해서 교토 쪽으로 나왔고 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다는 단순히 그 성만 거기에 쌓은 것이 아니라 전국의 상인들을 모아서 상인마을을 만들었던 겁니다. 그래서 오다의 상인마을은 일본 역사상 최대의 그 마을이었습니다.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상인들이 그 오다의 상인마을에 아저씨 그게 집계를 했냐면, 오다는 그 당시 상인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줬습니다. 첫 번째가 세금을 면제를 해줬습니다. 그래서 상인들에게 세금 면제라는 것은 정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혜택이 되겠죠. 그래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모여들었고, 이 오미 상인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3대 상인의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많은 상인들이 물자들을 어디로 이동했냐? 이 다리를 이용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전쟁, 그 다음에 교역, 그리고 1603년에 이제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에서 이제 에도 막부가 에도 시대가 시작이 되죠. 그 시작을 알린 최종 전투가 세키가하라 전투였습니다. 세키가하라도 역시 이 다리를 건너서 저 안쪽 위에 있습니다. 예, 거기서 그 전쟁에서 결국은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승리를 하면서 토쿠가와가 이제 토요토미의 잔재들을 제압하고 에도 시대를 1603년에 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다리는 일본 역사상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역사와 그런 사건들을 담고 있고, 또 39대 홍문천왕이 자기 어떤 삼촌의 어떤 그런 일종의 반란이라 할까요? 삼촌의 어떤 그런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그런 반란으로 결국은 삼촌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, 그 최후의 전쟁터가 이 자리였습니다. 여기서 결국은 텐지 천왕의 아들인 그 오토모 왕자는 그 40대 그 덴무천왕과의 싸움에서 이 자리에서 패하고 결국은 자결함으로써 그 황위가 40대 텐무천왕에게 돌아가게 되죠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콘크리트 다리로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목조 다리였고, 이제 하나의 다리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크게 이제 그려져 있던 것이 바로 요 2단으로 만들어진 것도 오다 노부나가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원래 하나의 다리를 두 개로 이렇게 직선으로 한 것이 오다 노부나가가 그만큼 이제 본인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, 이렇게 만들었고, 원래 목조 다리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변한 것은 1979년이었습니다. 최근에 와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바뀐 다리다. 그리고 이 다리를 만든 최초의 기술자들은 바로 백제에서 건너온 백제의 기술자였다는 것이 여러 문헌에